목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열차다. 죽여. 김정일 암살 소재를 다뤘다는 게 있고 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암살하려던 주체가 누구냐? 네. 조금 전에 본 영화가요, 북한이 얼마 전에 공개한 신작 영화입니다. 자, 북한 영화가 굉장히 또 매워지고 독해지고 있는데, 자, 이 영화의 제목이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데 일단 주요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버지. 아니 이게 북한 영화라는 거예요. 살짝 조금 더 과장 보태가지고 약간 헐리우드 영화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태현이 형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영화 하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네. 몰입돼 가지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영화를 일단 만들 때부터 시청자가 끝까지 보아서 그게 돈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 영화는 선전 또 세뇌 교육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북한 영화들 보면 특히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과연 북한 영화일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액션 장면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이 북한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자 방금 나왔지만은 차 추격전. 네. 이게 결국은 카 체이스인데 네. 아니 북한과 같은 데서 경찰이 저렇게 자동차를 따라가고 수중경차가 도망치다 마지막엔 굴고 이거는 북한에서 거의나 찾아보기 힘든데 마치 거의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처럼 네. 북한 사람들도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이런 구도로 가는 데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 이 영화 뭐 기술도 파격적이지만 소재도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특별하게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신 뒤에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박유성 씨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영화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영화 감독이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북에서 보던 영화를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영화를 배우면서 한국과 북한의 영화를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 뭐 테크닉한 거나 아니면은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발전한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북한의 사회 현상들을 예전에 많이 꽁꽁 숨겨놨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꺼내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조 센터장님, 이 두 분이 어쨌든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북한 기존 스타일과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이 소재가 보통이 아니라면서 이게 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이나 위해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기본 소재가. 이 영화가 네, 이게 파격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에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북한 영화관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뭐 북한에 다른 볼거리가 없으니까 영화관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된 영화를 1년 만에 지난 3일 네. 조선중앙TV가 방영을 한 겁니다. 이게 주민들 다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김정일 암살을 소재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결의 낮과 밤이 있기 이전에 네. 2022년에 하루낮 하룻밤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일성 주석,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 어떤 반체제 분자들이 네. 암살을 노린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최고 지도자 암살 시도 1990년대를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줄거리를 보면은 사실 검사 김성재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거든요. 살인 사건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검사가 이제 범인으로 나와요. 이게 극적으로도 보면 우리 뭐 드라마에서 설정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저 화면도 봐도 기존의 뭐 북한 영화는 롱테이크 그러니까 한 화면을 오랫동안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건 뭐 화면을 저렇게 액션 영화처럼 긴박하게 바꿔가면서
좀 긴장감도 높이고 네. 이게 과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을 해친다는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전문가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또 게다가 대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다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근데 게다가 이게 방영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이 절차에 쫙 됐어요. 근데 그 시점이 상당히 묘해요. 뭐냐면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공습한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이걸 튼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저는 그것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는 딱 연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루 전날에 이미 TV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거든요. 공개로 예, 거군요. 그런데 그 전 이제 날에 이 영화를 오늘 한다는 걸 이미 다 공지했어요. 공지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1월 3일 날 그러니까요. 또 이 영화도 이제 북한에 공개되면서 이게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에 압송되어 갔다는 사실을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압송된 날 이 영화가 TV로 공개됐다. 이게 저는 우연성에 전 많은 비중을 두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우연성이면 우연히 겹친 일이라고 해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거 괜히 틀었다 싶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정도의 영화를 이미 만들겠다고 이제 네. 김정은이가 결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암살 소재를 다뤘다는 게 있고 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암살하려던 주체가 누구냐 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영화는 항상 북한 최고 저놈을 암살하는 주체는 미국 아니면 한국 정보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암살 주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계급적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누구냐?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 말 네.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노선을 반대해서 그때 김일성을 암살을 시도했던 정파 분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파 분자들은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받았던 연합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영천 폭발 사건과를 모티브로 한 이걸 또 했다는 거죠. 이거면 북한 내부에서의 지금 현 지형이 권력투쟁 내부가 외부 정보기관의 개입에 의한 암살 모의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 의한 그 어떤 세력에 의한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김정일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었고 향후 김정은의 암살 시도도 외부 개입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한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가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재를 잡은 겁니다. 그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를 왜 공개한 거야, 주민들한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 이 영화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 지금 모티브로 잡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2004년도 영천역 폭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건 북한 사람들이 척 보는 순간에 아 그때 일어났던 영천역 폭발 사고가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라 네. 결국은 암살 미수 사건이었구나 하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대에 와서 각인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가 최고 지도자의 암살까지 다룰 만큼 북한 영화가 독해지고 또 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 영화의 한번 면면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요즘 MZ 세대들이 좀 즐겨 먹는 음식인 그 마라탕 이거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맵고 얼얼한 맛을 가진 이 마라탕을 한번 비유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북한 영화 마라맛. 첫 번째 키워드는 뭐가 마라맛이라는 걸까요? 바로 소재가 마라맛이라는 건데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때는 왔다. 35년 동안 준비해온 고사에 막을 올린다. 목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열차다. 일단 멘트부터 나와요. 그냥 김정일을 암살하겠다라는 모의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용천역 사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사고인데요? 2004년이었습니다. 예. 4월 22일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평북 용천, 그러니까 신의주 바로 옆이에요. 열차가 이제 있는데 영화에서도 지금 몇 차례 장면이 나왔으면 용암역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인구 13만 명의 용천군에서
역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50명이 사망하고요. 무려 1,24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네. 주택이 9,000채가 날아갔어요. 그 당시에 용천 소학교에서는 수업받던 학생들이 뻥 소리가 나는데 돌아보다가 유리창 파편 때문에 네. 얼굴들을 많이 다쳐서 우리가 지원도 해줬거든요. 오. 학교 재건하는 거 지원도 해주고 이랬는데 네. 이 사건이 사실 왜 금기였냐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때 중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그 몇 시간 간발의 차로 이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역을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네. 사실 이때 그 기폭장치 타이머로 뭐를 썼냐 하면은 핸드폰 신호를 가지고 썼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북한이 핸드폰을 좀 보급하다가 네. 이 사태로 해서 몇 년간 중단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사고였는데 이런 사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것도 국방위원장을 제거하자 예. 이렇게 김정일을 거의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건 좀 쇼킹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저게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이거를 암살 시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그 당시 4월 22일 날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세계적으로 부각됐는가 하면 김정일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네. 한국, 일본 등 외국 기자들이 단독역 열차가 압록강교를 넘어갈 때까지 추적합니다. 네. 그러다가 열차 가면 그다음에 빠빠이하고 기자단이 거기서 해체되거든요. 열차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몇 시간 있다가 예. 영천역에서 폭발이 했는데 그 소금이 폭발음이 너무 커서 중국 단동에서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먼저 터뜨린 겁니다. 이거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김정일 암살 미수 사건이다라고 떠들어대니 김정일이 지금 평양에 돌아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떠드니까 김정일이가 외교부에다가 뭐라고 그때 지시했는가 하면 이거 서둘러서 이것이 사고였다, 사고다라고 공개해라. 암살 미수가 아니라. 암살 미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에다 이거 외국 구호단체들한테 공개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외국에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즉시 기자들과 다 모아놓고 외국 평양에 있던 외교단 다 모아놓고 공개합니다. 네. 이건 사고다. 암살 미수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겠다면 가볼 수 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 보수와 승용차를 대고 외국인들이 현장에 가봤어요. 보니까 뭐 폭발 완전히 뭐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구호 요청을 하고죠.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내부가 더 중요한데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그때 2004년 4월부터 내부 조사가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언제 결석되느냐? 네. 2008년도에 이 사건이 결석되면서 연루자 관계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일이 2008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암암리에 이게 다 암살 시도였다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한동안 이 사건이 있어졌죠. 그러다 2008년도에 갑자기 보이부가 그때 당시 지금 북한 철도성이죠. 예. 철도성을 들이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고 2008년 말에 당시 철도상이었던 김용삼 철도상이 정길수로 전격 교체되고 그 여파가 제가 일하던 이제 북한 외무성에까지 와서 네. 제가 같이 일하던 국의 과장이 네. 그 과장의 삼촌이 북한 철도성 총참모장이었어요. 저 영화에서 서부상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 과장 이름이 서철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짐 다 싸가지고 혁명하고요. 말하자면 북한의 수용소 직전 단계로 온 일가 지척들이 추방됐죠. 그런데 이제 암살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충격적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영화에는요 이런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인정해. 죽지 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기엔 당신이 비밀리에 해외 은행에 개인 무자를 개설하고 철도 현대화 명목으로 삭취한 많은 양의 외할리구만 자금 내역이 들어있어. 저게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김정일이 도착하는 그 열차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북한의 부패한 그 간부를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니 박유석 씨, 북한이 스스로 우리 간부들 좀 부패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네요. 사실 과거랑 비교해 봤을 예.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김정일 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북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네. 좀 많았는데 그때는 이런 장면이 사실 등장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을 외부로 뒀기 때문에 네. 그들의 어떤 뭐 불륜, 뭐 이런 협박, 치정 이런 것들은 외부의 적들이 하는 어떤 굉장히 못쓸 행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로 적을 돌리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적들이 이런 형태를 벌린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죠. 이게 맥락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마당이 널리 퍼져 있고 북한 주민들도 이 간부들이 좀 부패한 거를 다 아니까 네. 이걸 더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저 영화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저 영화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하면 저 철도성 부상을 네. 비롯해서 철도성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일본제 중기기관차, 중기기관차를 대거 중국에 파철로 팔았다는 사건입니다. 저게 실제 있은 사건이에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전기가 없어지니까 전기기관차가 기차를 끌지 마. 전기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증기기관차를 다 꺼내서 거기에 석탄과 화목을 넣어서 철도를 정상화시키라라고 김정일이 지시하는데 나가보니까 증기기관차가 없는 거예요. 그 숱한 증기기관차가. 왜? 쌀을 안 주니까, 배급을 안 주니까 그걸 파철로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전쟁이 일어나면 일체 미국 비행기가 와서 발전소를 다 까겠는데 그럼 전기기관차가 안 들어갈 때 증기기관차로 끌어야 되는데 이 증기기관차를 다 중국에 팔아먹은 놈들 이거 다 총살해. 그래서 한 번 들이쳤는데 저 영화에서 바로 그것이 나오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저 철도성 부상이 해외에다가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 계좌 거기에다가 많은 외화를 지금 예치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 북한에서 많은 간부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패입니다. 많은 사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뭐 거릴 게 없다. 우리 감출 거 없다. 다 보여주는 감출 거 거네요. 없다. 예, 이건 주민들한테.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또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세계는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동구권의 붕괴, 공화국의 대국상, 열강들의 경제적 봉쇄, 군애들이 떠드는 333 붕괴설. 과연 북조선의 운명은 3일, 석 달, 아님 3년인가? 반공화국 세력들의 정치적 판세에 나도 운명을 걸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김정일 그 암살 시도하기 전에 이제 독백으로 나오는 그건데 들으셨다시피 사회주의 붕괴, 뭐 강대국들의 경제 봉쇄 이러면서 북한이 그냥 처한 현실을 다 고스란히 거리낌 없이 얘기하네요. 이영수 대장. 예, 이게 북한 지금 내부에서 예. 적이 과거에는 외부의 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내부의 적이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북한 붕괴론 쪽으로 이제 자기가 판단을 옮겨 가지고 결국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심리를 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 주민들 또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저렇게 변절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 영화가 지금 짧게 묘사돼 있지만 길게 저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는 저런 길을 걸으면 안 돼. 저런 변절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저 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냥 주민들을 사상 교양하던 이런 수준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네. 북한 영화도 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냥 사상주의파에는 이제 시대가 좀 지났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우회적으로 좀 네. 이렇게 사상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북한 영화가 더 맵고 독해진 모습인데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